연애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뭐예요? 누구는 오마카세 갔네, 누구는 뭐 해외여행을 갔네. 요즘 연애는 가벼운 만남들이 잦지 않나. 좀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연애가 이런 건가? 여자친구 앞에서 똥을 쌀 수 있냐 없냐. 그 친구분께 영상 편지 한번. 저는 뭐 이상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하트 시그널 나오는 분들은 사실상 일반인으로 보기는 어렵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토크 팟캐스트에서 왜 20대는 연애를 망설일까?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게스트 우성욱 씨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은 네, 일단 24살, 네, 신체 등급 1등급으로 네, 현역 병장 만기 전역했고요. 네. 과는 의류산업학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학번 24살이고요. 지금 뭐 과 학생회 활동하고 있고요. 네. 다음 학점도 나름 열심히 잘 받아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성욱 씨는 지금 솔로로 지낸 게, 그러니까 연애 공백기가 혹시 어느 정도 되세요? 공백기가 이제 네. 뭐 솔직히 이제 공백기는 그렇게 크지 않긴, 뭐 제가 생각하기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마지막 연애가 이제 개강하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한 8개월, 7개월 정도 8개월, 됐죠. 네. 7, 8개월 정도. 그 정도 됐죠. 이제 연애 안 한 지가, 못한 지가 그 정도. 못한 지가.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은 네.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연애가 시작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이유, 네. 아무래도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려면은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또 연애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이제 탑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 처음 만나고 그쵸. 처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이제 그러한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갖기 마련이잖아요. 연애를 다시 시작을 하면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탑을 쌓아가는 과정이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예 첫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그러면 자신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 중에서 연애를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연애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뭐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네. 일단 제가 조금 독립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기 중의 경우 네. 월화수목금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주말은 보통은 이제 학기 중에 주말은 동네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네. 학기 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시간이 사실상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짬내서 만나라면 만나겠지만, 네. 그 짬나는 시간에 저는 뭐 혼자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혼자 여행을 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그럼 방학은 시간이 많지 않느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웬만한 방학 경우에는 이제 제가 평일에는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주말에 이틀을 쉰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체감상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일을 하는 것보다 한 방학 때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을 쭉 하고 주말 이틀 쉬는 게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더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쉬는 날이 이틀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저는 절 위해서 사용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사람 만날 기회는 좀 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개인적인 뭐 이유는 생활 방식이죠. 어쩌다 보면 성격보다는. 네. 그런 방식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제 성격에 제가 크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네네. 제가 조금은 이제
뭐 요즘 개인 연락망들 많잖아요. 뭐 카카오톡, 그쵸. 인스타그램 이런 연락들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제가 조금 귀찮아해서 물론 뭐 이제 저도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있고 하면은 그런 분과의 연락은 피하지 않지만 네. 뭐 딱히 제가 영양가가 없는 연락이다 생각이 들면은 저는 이제 그냥 딱 할 말만 하고 읽지 않는 편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를 가로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어디까지. 네네. 근데 요즘 친구들이 특히 더 그런 개인 시간 이런 걸 많이 중시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쵸.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그쵸. 어떻게 보면 또 희생 같은 게 좀 중요하잖아요. 연애에는. 그쵸. 많이 중요하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기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걸 또 다른 데 쓰기가 또 쉽지가 않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20대 연애 문화가 네. 과거하고 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약간 딥한 토크를 원래 이렇게 아, 네, 진지한 저희 바로 분위기에 이런 네, 토크. 딥토크라서 바로 딥하게. 뭐 아무래도 요즘 20대 연애 뭐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네. 이전 20대 연애 문화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SNS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요즘 뭐 그쵸.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많이 안 하긴 하지만 뭐 페이스북 또 이런 것들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뭐 물론 SNS에 좋은 기능도 있겠지만 나쁜 기능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런 SNS의 보여주기식 문화, 이런 문화가 저는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조금은 이런 SNS의 보여주기식 문화가 오히려 연애의 진입 장벽을 조금은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하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SNS만 보면 뭐 누구는 오마카세 갔네, 누구는 뭐 해외여행을 갔네 남자친구랑, 이런 걸 딱딱 볼 때마다 이거 연애 내가 할 수 있을까? 조금은 어렵겠는데? 라는 이런 보여주기식 문화가 조금은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조금은 20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 아무리 20대가 이제 나이로는 어른이라고 하지만 물론 뭐 20대 중후반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진짜 농후한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겉터울만 어른이지 사실상은 조금 주위의 영향도 많이 받고 완전한 어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에게는 그런 보여주기식 문화가 조금은 연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악영향을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욱 씨는 좀 지금 시대의 연애 문화가 더 잘 맞으세요? 아니면은 과거 문화하고 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둘 다 생각해보면 뭐가 잘났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이랑 예전에.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물론 SNS 같은 데서 뭐 잘 만나고 서로의 행복한 모습을 추억으로 저장하고 기록해두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뭐 옛날처럼 그냥 부딪혀보고 직접 몸으로 네. 이런 연애도 나쁘지 않아. 서로의 장단점, 보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의 연애가 좀 더 본질적인 연애에 더 가깝지 않나. 요즘은 솔직히 좀 가볍게 만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그쵸.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전 오히려 이제 부모님 세대 연애가 저한테 좀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요즘 아무래도 요즘 연애는 예전 연애보단 조금은 가벼운 만남들이 잦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하는 게 네. 요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보면 뭐 SNS 상에서도 인연이 닿으면 만나게 되고 많이들 하잖아요. 가벼운 그쵸. 마음에 연락을 해서 네. 뭐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또 그렇게 발전하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는 반면에 또 다른 뭐 보통은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게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되면은
가볍게 끝날 확률이 크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만남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았나 예전보다는.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좀 주위에서도 좀 그런 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조금 체감이 되는 게 네. 뭐 이제 제 친구 얘기니까 뭐 저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친구는 이제 연애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그 친구의 개인적인 하자가 있어서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친구의 이제 일상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좀 돌아보니까 그 친구는 뭐 클럽 좋아하고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플로 여자 만나고 뭐 근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쵸. 요즘 뭐 틴더나 뭐 틴더도 뭐 이제 뭐 명목상 이제 여자를 서로 남녀 이성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앱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플들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럼 너 그런 거 왜 하냐 하니까 본인은 아직 자기는 연애를 하고 싶지가 않다. 자신을 그렇게 연애에 국한시키고 싶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또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클럽, 틴더 이런 데서 뭐 다양한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나는 상대방 이성분들도 다 가벼운 만남으로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자기는 20대 때는 이렇게 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그 친구는 이제 딱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조금 만나는 거죠. 사람들을. 근데 또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조금 그 친구한테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틴더를 하던 도중에 네. 틴더는 이제 결제를 하면은 보니까 그 지역 동네 주민들을 매칭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틴더를 하던 도중에 익숙한 얼굴이 떠서 보니까 네. 이제 제 친구의 누나가 딱 거기에 걔한테 매칭이 된 거죠. 그걸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 이런 가벼운 만남 싫어. 난 이런 거 싫어. 라고 말은 하지만 뒤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본연의 마음에는 조금 다 뭐 개인적인 이런 경제적 사조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까 말했듯이 연애의 진입장벽이 잘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만남을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제 지인들도 많이 만나고 뭐 물론 매칭은 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서로 프로필을 확인하는 도중에 익숙한 얼굴들이 꽤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뭐 진짜 남 얘기는 아니구나. 많이들 이렇게 만남을 가져오고 또 이런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네. 그러면은 사회적 시선이나 압박이 연애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사회적 시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시선이나 압박이 저를 망설이게 만든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왜냐면 아무래도 그렇게 저는 나름 좀 사랑에 있어서는 이런 연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막 하나하나 막 생각하고 막 주위 눈치 보고 살피고 이런 것보다 그냥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서로 만나보고 보완할 점 보완하고 개선할 점 개선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여서 네.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주위의 시선 압박 등이 저한테는 영향을 크게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이 경제적 부담을 무시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물론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갑 사정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 각자 뭐 희생할 건 희생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연애는 자기 자신이 아닌 제 3자와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희생이 뭐 이런 경제적 부담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부담 어느 정도 무시는 못하는 게 저는 솔직히
똑같은 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네, 긴장 푸시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전에는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네. 저는 뭐 솔직히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만나는 거고 뭐 대학생이 돈이 없는 거 당연한 거고 돈이 없는 게 뭐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근데 물론 그때는 이제 또 나이가 어렸으니까 진짜 뭐 20대 극초반 20살 21살 나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 웬만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가난한 게 당연한 거니까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20대 중반에 들어서니 이제 주위에 솔직히 이제 주위에 이제 여자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23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졸업을 하고 보니까 지금 웬만하면 딱 다 딱 취업 시즌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쵸.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뭐 취준하다가 지금 주위에서 취업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뭐 이런 경제적 부담이랑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드는 생각이 같은 나이에 나는 왜 아직도 대학교 2학년이냐. 뭐 어쩔 수 뭐 이제 남자는 이제 뭐 조금 뭐 군대는 뭐 어차피 병역은 의무니까 군대 갔다 오는 게 전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녀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주위에 그렇게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나도 모르게 이게 조바심이 나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얘기해 보면 뭐 당연한 건데 뭐 그게 조바심 날 게 있냐. 뭐 너 주위에 너 나이 때 아직 대학교 다니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드는 생각이 주위 애들은 취업하고 회사 다니고 이제 돈을 모을 시기에 네. 왜 나는 아직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냐. 조금은 이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뭐 당장 솔직히 말해서 뭐 아르바이트는 진짜 딱 용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는 시간도 적고 하니까. 그쵸. 또 이런 상황도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얼마 안 되진 않지만 이렇게 돈을 모으고 하면서 이게 점점 어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진짜 한 달 벌어서 3주 쓰고 일주일 뭐 그냥 손가락 빨고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게 조바심이 나도 모르게 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는 그거라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저축해야 될 것 같고 뭐 주택청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적금 넣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은 물론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저한테 돈을 조금은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개인적으로 뭐 치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다음 개인적으로 뭐 꾸미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혼자 놀러 가거나 혼자만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지출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챙길 거 챙기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경제적 부담을 이제 어느 정도는 무시 못하겠다. 이렇게 개인한테 쓸 거 다 빼고 뺄 거 빼고 그 이제 그다음 남는 돈으로 이제 연애에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돈이 많이.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긴 하지만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그래도 있긴 있다. 연애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은 있나요? 아무래도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연애에 대해서 다가가는 마음이 조금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좀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를 포기하거나 미루신 경험이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포기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뭐 제가 포기를 안 한다고 해도 이게 연애가 이제 서로 쌍방향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뭐 제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미루게 된 건 맞는 것 같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20살 때 네. 고등학교 동창이던 친구랑
한 2년 정도 연애를 했었단 말이에요. 20살부터 아. 22살까지 군대 가기 직전까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뭐가 더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진짜 둘 다 20살, 21살 갓 성인 되고 했으니까 그땐 진짜 둘 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땐 진짜 둘이 기껏 해봐야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달에 그냥 뭐 6, 70대는 용돈 같은 거 딱 한 달 그 돈 받으면서 서로 월급 들어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또 얻어먹고 또 내가 돈이 없으면 그때 얻어먹고 그다음 서로 뭐 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당연하다 생각했으니까 나 돈 없다 그러면 뭐 괜찮아 내가 돈 많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얻어먹고 서로 뭐 그렇게 이제 지갑 사정도 다 알고 그런 거에 전혀 꺼리낌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뭐 돈이 없으면 돈이 안 드는 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둘이 다 아니까 뻔히 돈 없는 거 둘 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말했듯이 좀 2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경제적인 격차라는 걸 조금은 느낀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그때보다 뭐 저도 지금 당장 그때보단 지갑 사정이 괜찮아졌으니까 물론 계속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저축해오던 것도 있고 물론 그때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지금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는 그때처럼 진짜 마음 편하게 나의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겠다. 나 이거밖에 없다. 그런 걸 뭐 꺼리낌 없이는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조금은 그 더 이상 조금은 가끔은 그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은 점점 나도 모르게 미루고 있지 않나 돈 연애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도 좀 경제적인 그러니까 지금도 좀 연애 공백기가 길어지는데 경제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한다. 어느 정도 솔직히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무심결에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학교 다니면서 당장 이제 내 쓰기도 빳빳하니까 지금 깝깝하니까 누구를 뭐 만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솔직히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뭐 다양한 물론 학교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이제 뭐 이성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뭔가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요즘 들어 든 생각이 그냥 굳이 내가 이 사람과의 약속을 굳이 나가야 될까? 나 지금 좀 빠듯한데 나 이거 왜냐면 아무래도 요즘 데이트 한번 하면은 금액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둘이. 그쵸. 뭐 카페랑 한 끼 먹는다고 쳐도 한 5만 원은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문제도 조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경제적 문제랑 이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하루 나갔다 오면은 다음 주에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이 사람은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점점 만날 기회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점점 좀 그러면서 인연이 끊긴 사람들도 있었고 좀 무시는 못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거 말고 학업이나 일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실까요? 학업이나 일 때문에 네. 뭐 솔직히 제가 일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직 뭐 명확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금 방학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뭐 좀 방학이니까 뭐 돈도 좀 모으고 학교 다니면서 돈 쓸 일도 많고 하니까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일적인 부분에선 제가 그냥 귀찮은 거죠. 사실상 말하면은 일을 이렇게 월화수목금 하다 보면 그냥 이틀 쉬고 싶고 그다음 뭐 개인적으로도 또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성 친구나 이런 만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굳이 뭐 주말에 막아서 만나냐, 그냥 쉬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안 나가는 적도 있고, 이제 이거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성격 때문인 어려움이죠. 뭐 일 때문인 거는. 네, 학업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학업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의 본분에 맞게 지금 학업에 가장 치중하고 있고, 만약에 학업 때문에, 대신 제가 학업 때문에 연애를 안 할 생각은, 연애를 학업 때문에 피할 생각은 없지만, 혹시라도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이 연애 때문에 제 학업에 지장이 간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과감하게 연애를 포기하고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업이나 일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우선순위 있다, 연애보다. 지금 당장은 원래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것도 이제 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냥 같이 있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른 거에 우선순위 있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뭐 이것도 어쩌다 보면 조금 이제 조바심이 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주위에 취업하고 이런 친구들 보니까 약간은 조바심이 나니까 나도 내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주위에 이제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저도 모르게 이제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도 모르게 이게 치는 거죠. 막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학업에 치중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물론 치중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업을 좀 더 학업적으로 가치관이 좀 이동을 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조금 요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당장 지금의 나에게는 학업이 우선은 맞다. 그러시면 연애하고 학업 뭐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건 좀 어렵다고 느끼나요? 균형. 아무래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물론 어렵긴 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만약에 이게 저의 문제로 대입을 하다 보면은, 네. 제가 연애를 하게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나름의 좀 똥꼬집이 있거든요. 무조건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무조건 그거를 힘을 실어줘야 돼요. 무조건. 이게 좀 지금 나한테 메인이다 싶으면 무조건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연애들 중에서는 제가 만약에 지금의 상태다, 그럼 내가 학업이 더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든 똥꼬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이제 희생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췄는데, 조금 이제 이기적이게 균형을 맞춘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네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네. 만약에 지금의 상태에서 균형을 맞춘다.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지금은 저도 희생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희생을 하면서 균형을 맞출 바에는 네. 차라리 연애를 시작을 안 해서 희생을 안 하고 지금 당장에는 균형을 맞추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두 마리의 토끼는 잡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건. 그러면 성욱 씨는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나 불안은 무엇인가요? 불안?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은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좀 가장 큰 두려움, 처음부터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예 리제로부터, 아예 서로 모르는 사람부터 이제 신뢰를 쌓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점점 신뢰를 쌓아가고 편해지고, 그런 다시 탑을 쌓아간다는 게 저한테는 쌉을 타간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탑을 이제 처음부터 쌓아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죠. 뭐든지 이제 리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What is 리제로? 리제로? 야. 리제로가 무엇이냐? 네. 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근데 개인적인 이게 연애 가치관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서로 성격이 맞고 잘 맞는다 해도 네. 처음 만난 사이인데 진짜 뭐 친구처럼 뭐 야 이 새끼야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연인이니까 아무래도. 그쵸. 그래서 뭐 앞에서 뭐 진짜 뭐 쉽게 말해서 뭐 앞에서 뭐 진짜 편하게 뭐 방구 끼고 트름하고 뭐 똥 싸고 쌉도 타고. 그쵸. 그럴 순 없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편해지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힘든 거고. 근데 그 혹시 그 여자친구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이긴 한데 네. 여자친구 앞에서 똥을 쌀 수 있냐 없냐. 그거 다 하지 않나요? 저 그렇게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선호하세요? 여자친구 앞에서 똥 싸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것도 저는 존중은 하기 때문에. 좋네요. 자, 일단 지금 물어봤던 게 가장 큰 두려움이나 불안이었거든요. 네. 뭐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편하고 친구 같고 친근한 연애를 좀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아무리 성격이 잘 맞고 뭐 친구 같다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진짜 편해지기까지의 과정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쵸. 저 개인적인 탑을 쌓는다는 거는 그런 친구 같아지는 데까지 들리는 시간? 그 소요되는 그런 신뢰를 쌓고 이런 과정, 이런 게 저는 탑을 쌓는 게 조금은 두렵다. 아니 두렵다기보다 사실상 조금 귀찮다는 거죠. 이제 귀찮다. 누군가를 다시 처음부터 만나서 시작하기가. 그쵸. 그러면 이전 연애에서의 경험이 현재 연애를 시작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나요? 당장 직전 연애 경험은 저한테는 물론 미치긴 하죠. 이때까지의 모든 연애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 직전의 연애보다는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연애는 이제 20대 초반에 했던 그 2년 정도 만났던 그 친구와의 연애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둘 다 갓성인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서로 미숙했고, 또 그다음 가성이 되니까 둘 다 처음 하는 것들도 많았을 거고, 뭐 같이 여행 간다던가 아니면 같이 뭐 맛집을 간다던가 아니면 서울을 놀러 간다던가 모든 게 이제 둘 다 처음이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성과 만약에 다른 연인과 어디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냥 불현듯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때 아무래도 그땐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까 이거 그때 걔랑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 여기 왔었는데 그때 처음 먹었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난다. 뭐 그때 뭐 웨이팅이 엄청 길었었지. 어쩔 수 없이 이게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친구한테는 뭐 싹 다 찾아다녔기 때문에 인스타, 카톡. 그러면은 혹시 이걸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친구분께 영상 편지 한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뭐 이 영상을 어디까지 볼지를 몰라가지고 저희가 일단 이 영상이 인스타에 올라간다?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저는 이제 인스타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걸 못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은 아직 마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지 한번. 근데 또 그 친구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찾아오지 않겠죠. 또 남자친구 있는 걸 또 알고 계시네요.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제 친구들은 인스타 아직 그게 돼 있으니까 가끔 이게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뭐 그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소리를. 네.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시면은 연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음. 다른 20대들한테는 이게 충분히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진짜 TVN 뭐 이런 데 들어보면은 뭐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고 환승연애 뭐 환승연애는 결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거 빼면 뭐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제가 하트 시그널밖에 안 봐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물론 그 나오시는 분들이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나이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말이 뭐 물론 그 맨 처음에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기획 의도가 뭐 이제 일반인들의 뭐 연애 사랑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뭐 진짜 일반인을 쓸 거면은 뭐 내보내 주던가 저를. 그러니까 우리도 좀 내보내는 데가 되지 않나. 뭐 이게 하트 시그널이 아니라 뭐 진짜 뭐 웃자고 한 소리긴 한데 그냥 진짜 일반인들 있잖아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냥 저희 같은 돈 없는 대학생들 아니면은 진짜 뭐 이런 그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제가 기획은 해둔 게 있긴 한 게 네. 하트 시그널을 대항할 하트 시공창이라고. 네. 네. 네 이게 근데 이게 조금은 나쁘지 않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방송사에서 기획은 하지 못하겠지만 저 어쨌든 이게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하트 시그널 나오는 분들은 사실상 일반인으로 보기는 어렵죠. 사실상 인플루언서죠, 사실. 사실상 인플루언서죠. 네. 이게 그래서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연애 진입 장벽을 많이 높이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워낙 잘나신 분들만 나오시니까. 그쵸. 연애가 이런 건가? 연애 좀 그러니까 전처럼 그냥 뭐 부딪히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뭐 나도 모르게 뭐 이건 진짜 개인적인 경향이긴 한데 그 하트 시그널에서 나오는 데이트 코스가 나오는 족족 거기는 그 뒤로부터는 그냥 대박 무조건 웨이팅 이렇다고 하더라고. 물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러면은 처음 보는 이성과의 만약에 데이트를 하게 된다. 저도 모르게 그럼 그런 데를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냥 동네 뭐 전처럼 그냥 동네 파스타집 가서 파스타 뭐 푸파 친다던가 스타벅스 간다던가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실제로 전 연애 때 그 환승연애에 나오신 태희 씨가 일했던 카페가 바이럴이 돼서 그 카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네. 그리고 뭐 하트 시그널에 나왔던 와인바 이런 데도 가보기도 했고.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데 가보면 일단 가격도 가격이지만 쉽지 않죠, 웨이팅도 맞아. 많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그런 미디어들이 어떻게 보면 연애에 대한 환상? 좀 좋은 모습만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쉽게 말해서 뭐 서로의 눈만 높이지 않았나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물론 여성분들의 눈도 높아졌겠지만 그만큼 남성분들의 눈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걸 또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여유도 있어야 될 텐데 또 결국 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또 경제적 여유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이나 필요하다. 돈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럼 성우 씨는 이상형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연애를 망설인 적이 있을까요? 이상형이요? 네. 뭐 저 개인적인 뭐 제가 선호하는 이상형은 물론 당연히 있긴 하죠. 뭐 저도 선호하는 이상형은 있긴 한데 네. 이상형 때문에 망설인 적은 없는 게 음.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보통 이상형이 선호하는 이상형이 있지만 연애할 때는 제 이상형을 막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난 이 사람 이상형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따라서 이상형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는 뭐 이상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선호하는 이상형이 있다.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신? 저 뉴진스 아니요. 저는 엠믹스 오해원 좋아해가지고요. 엠믹스 Change job, let's go, big way, big way. 개인적인 뭐 이상형이니까. 네. 그래서 요즘 뭐 워크맨 오해원 나오는 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또 나이도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그런 뭐 쉽게 말해서 조금 약간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이상형이긴 하다. 또 전 재밌어야 되거든요. 맞아. 전 재밌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말 잘 통하고. 그러면은
좀 그런 이상형에서 좀 벗어나도 호감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저는 이제 크게 상관없다. 왜냐면 이제 이상형에 벗어나도 호감을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이상형은 이제 말 그대로 얼굴 외모니까. 네. 그 외에서 만약 이 사람 진짜 재밌다, 나랑 말이 잘 통한다, 티키타카 미쳤다, 아니면 뭐 스타일이 너무 좋다, 이런 다른 매력적인 부분이 저에게 막 이끌리게 되면은 이상형은 딱히 상관이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형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은 연애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연애가 인생 비중은 인생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물론 연애는 이제 뭐 이게 만약에 질문이 이제 결혼이었다 그럼 뭐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은 어쨌든 연애의 연장선이 또 결혼이니까 그쵸. 그냥 일맥상통하게 본다면 그런다면 저는 절대 무시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사실상 이제 배우자가 생긴다는 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배우자는 하나뿐인 내 편,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의지가 돼주는 사람, 그다음에 이게 무조건적인 내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배우자는 그냥 뭐 둘이 같은 연장선이라 생각을 한다면 연애 또한 이게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인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치로 표현한다면 몇 프로 정도라고 보시나요? 좋은 연인을 만나는 것은 37%는 보다 많은 63%. 인생에서 인생에서 좋은 연인은 67%. 근데 만약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는 뭐 95% 정도.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욱 씨는 연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연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 뭐 근데 좀 많은 사람분들이 네. 아무래도 이런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연애냐 돈이냐. 그렇죠. 이런 논쟁을 많이들 하긴 하는데 혹시 동현 씨는 그 연애가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좀 때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돈이 많이 부족할 때는 돈이 더 우선시 되는 것 같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연애를 좀 해볼까 싶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쨌든 여유가 생기면 연애를 하고 싶어진다는 거니까 결국 연애를 좀 더 돈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돈이 없다고 막 돈을 더 벌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상 돈이 많을 때는 좀 연애를 하고 싶고 돈이 없을 때는 여유가 나질 않는다. 네 그래도 하고는 싶은데 사실 좀 현실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는 싶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연애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또 이해해주는 좋은 맞아요. 여성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그쵸. 아무래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욱 씨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저의 의견이 네. 저는 이제 무조건 연애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돈 물론 경제적인 뭐 앞에서 물론 경제적 부담을 무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사실상 제가 부담이 되는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상대방이 조금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도 자기 나도 모르게 위축이 돼서 부담이 되는 거지. 저는 무조건 연애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저는 이제 조금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게 저도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고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중요시 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우선시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단 그냥 제가 전부터 항상 희망이었던 삶이 그냥 뭐 월급 받으면은 좋아하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같이 먹고 즐기고 그냥 계속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저의 옛날부터의 그냥 같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진 못하겠지만 둘이 행복하게 입에 풀칠할 정도 벌면서 살아가자. 아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아직 그런 큰 경제적인 부담을 맞이할 막 사회적인 위치까지 아직 올라가진 않아. 대학생이니까 기껏 해봐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한 소리 하는 걸 수도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제 살아가면서의 가치관이 이제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제 가치관을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안분지족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제 상황에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쉽게 말해서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몸 멀쩡하게 내 몸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이끌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이런 거에 저는 지금 너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상황에서 만족을 하면서 저는 돈보다는 연애가 가장 제일 중요한 가치나 목표가 아닐까. 대신 이제 또 상대방이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돈의 액수보다는 그걸 어떻게 버느냐가 좀 더 중요한 그쵸. 거죠. 뭐 저는 액수보다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때 재밌었던 일 이런 게 저는 더 우선시 되긴 하죠.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연애 경험이 자신의 연애에도 좀 영향을 주나요? 연애 경험이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는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20대 초반 때는 뭐 워낙 다 노는 걸 좋아하니까 보통 그 친구들은 그때부터 많이 자주 뭐 물론 그 친구들의 개인적인 하자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 남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연애를 일찍 했다기보다 좀 그런 말 좀 뭐하고 그냥 좀 더 이제 지속적으로 연애를 해왔단 말이야. 이제 좀 더 긴 연애 시간을 갖고 네. 연애를 했으니까 제가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조금은 도움을 애들한테 좀 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게 진짜 뭐 데이트 어디서 해야 되냐, 하트 시그널 처음에는- 거기 어디냐, 대체 맞아요. 데이트 어디서 하고요? 뭐 용리단길 어디냐, 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물론 뭐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또 이제 군 생활도 서울에서 했고 제가 서울 용산에서 군 생활해서 오. 서울에 진짜 웬만한 뭐 맛집 뭐 하트 시그널 그런 나오는데 저는 웬만한 데 거의 많이 가봤거든요. 워낙 가까우니까 용산에서 용리단길도 이런 데 가보고 그래서 조금은 애들한테 조금은 그런 거를 추천하는 데에서는 조금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근데 이게 또 그런 맛집 같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트렌디하게 변하시는 거 아세요, 그게? 맞아요. 반짝 떴다가 또 그래서 저 이제는 조금은 트렌드에 뒤처져서 누구한테 추천을 못 해주겠는데 그때는 조금 많이 한데 애들한테 도움을 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경험담이 연애를 시작하는데 좀 긍정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이었을까요?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었는지. 솔직히 이거는 저는 연애를 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경험담을 듣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뭐 솔직히 주변 사람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자신의 연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수지 타산 챙길 거 다 챙기고 막 덧셈 뺄셈하고 있고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그냥 직접 부딪혀가지고 배워보는 게. 직접 배우고 직접 부딪히고 안 되면 안 되고 좋은 건 좋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게 연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직접 부딪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좀 개척해 나가는 뭐 그런 게 더 좋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 좋다. 근데 한 귀로 듣고
흘릴 줄도 알아야 된다. 흘릴 줄도 알아야 된다. 너무 고지고대로 들을지 말고 어느 정도만 흘리면서 듣고 내 자신이 이제 메인이 되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저는 최근에 주변 사람들이 네. 좀 연애가 많이 좀 안 좋게 끝나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좀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알 수가 없으니까 막 연애를 시작하기가 예전보다 더 두려워진 것 같아요. 조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게 좀 이게 이거 뭐 SNS 이것도 뭐 전 SNS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 뒷배를 이렇게 따로 챙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SNS로 뭐 워낙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남자와 여자와의 연애의 차이점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여자분들의 경우 또 워낙 여자분들은 자기 관리가 기본 베이스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예쁜 여자를 보는 것보다 잘생긴 남자를 보는 게 더 힘들다. 그쵸. 전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제 기본적인 평균적인 외모가 더 수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조금은 연애에 있어서 앞에 나서 있지 않을까. 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원래 용기는 자가 민을 쟁취한다고 하니까 그쵸. 남자들이 노력을 해야죠. 근데 뭐 그냥 SNS로 그냥 남자친구 있던 말고 뭐 DM 걸어버리고 전 이런 거 말씀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저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이제 듣고 또 보게 되니까 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시작할 때 좀 더 예전만큼 막 쉽게 믿지를 못하겠어요 사람을. 그쵸. 그래서 좀 더 의심하게 되고 괜히 막 연락 없고 이러면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존감이 연애를 시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저는 자존감이랑 연애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다 무시할 수가 없어. 자존감이랑 연애가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자존감이 이제 높으신 분들이 네.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높다는 게 물론 당연히 좋죠. 근데 자존감 높으신 분들에게 나와요. 몸에서 아우라가 나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진짜 자신을 사랑하고 하면 뭐 행동에 거침이 없고 남 눈치 안 보고 남 또 뭐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뭐 이건 뭐 그냥 진짜 하나의 예시긴 한데 조금 자존감이 아무래도 조금 낮다 보면 이렇게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수그려진다던가 걸을 때 바닥을 보고 건다던가 네. 근데 뭐 자존감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어깨 딱 펴고 그냥 앞에 보고 근데 이런 것들도 또 자기 PR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이제 남자는 수컷이잖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들은 그 몸에 그 어쩔 수 없이 원초적인 그런 본능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그쵸. 남자는 자신의 암컷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과 여자는 덩치가 큰 수컷한테 보호받고 싶어하는 본능. 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하나씩 뭐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자존감이 높아서 뿜어져 있는 그런 자신감, 의기양양함, 눈치 보지 않는 성격 이런 것도 뭐 하나의 큰 PR이 되지 않을까 자기한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존감 높은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살짝은 꼴불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존감도 높다면은 그러니까 자신을 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연애에 좀 긍정적일 수는 있다. 그쵸. 또 메인이 뭐 그런 긍정적인 아니면 부가적인 요소로는 자존감이 높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에 따라서 뭐 자기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한다던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의 외모도 조금 더 레벨업을 하고 근데 뭐 물론 저도 뭐 자기 관리를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는 편 아니고 운동 귀찮아서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뭐 왈가부할 사람은 아니긴 한데 네. 무시는 못한다. 저도 뭐 자기 관리를 하고는 싶으니까 근데 뭐 마음 같지가 않은 게 못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욱 씨는 연애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뭐예요?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진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한 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 처음부터 다 그게 이렇게 제일 알아가고 뭐 좀 이렇게 친해지고. 네. 그다음 또 그 뭐든지 이제 처음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근데 경제적인 문제도 부담도 뭐 무시는 못하죠. 근데 처음에 좀 알게 되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냥 그 성냥처럼 확 타올랐다 확 꺼지는 연애를 하면은 서로 감정 소모만 하고 괜히 애꿎은 인연 하나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도 제가 연애를 망설이는 점 중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신중하다 보니까 이거 이런 건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만남이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아요. 저도 조금 안 맞는 부분 보이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조금씩 그 불씨가 좀 줄어든다 해야 되나?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도 그냥 좀 도전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보이면은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니까. Alright. Yeah, that's right, bro. 마지막 저희 킬링 벌스 시간 언제쯤인가요? 네. First 그러면 time, yeah.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Yeah. 네. 어떻게 오늘 좀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오늘 첫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네. 누가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이 듣게 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고 좀 재미는 없었던 것 같지만 좀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 조금 이제 사적인 얘기도 조금 하고 좀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강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와가지고 또 2학기에 또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왜 20대는 연애를 망설일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고품격 팟캐스트 딥토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ucher House.